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정말 많으시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해결책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험 불만제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경목 보험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보험이 건강해질 때까지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명품 설계 권효주 전문가입니다. 보험도 나에게 꼭 맞는 맞춤 보험으로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릴 강병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보험 칭찬을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혈관 질환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준비를 잘 하는 게 좋다는 혈관 질환 보험. 권효주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좀 네. 빼놓지 않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도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근데 통계를 좀 보자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남자분 중에 31% 거의 뭐 한 3명 중에 1명이 이제 고혈압을 앓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자분은 22%인 거의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을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상담을 좀 다니다 보면 정말 이렇게 거의 3, 4분 중에 1분은 고혈압 약을 드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런가 하니 좀 보자면 요인을 좀 보자면 첫 번째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을 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이나 유전적으로 그런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 거의 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스트레스가 요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흡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뭐 비만이 오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또 바쁘시다 보니까 운동 부족이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이제 고혈압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고혈압이 생겨서 젊은 고혈압이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해서 혈관이 노화가 또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는 뭐 당뇨병으로도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뻔한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식습관도 잘 챙기시고 하셔가지고 고혈압 네. 좀 잘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운동 열심히 하고 네네. 식습관도 좀 신경을 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혈관 질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고혈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남성분들은 3명 중에서 1명, 여성분들은 4명 중에서 1명이 걸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혈압에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젊은 분들도 고혈압 환자가 많이 생겼다고 하니까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병구 전문가님, 그럼 고혈압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할까요? 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합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참으로 위험하면서도 이제 무서운 병이에요. 이제 고혈압으로 이제 혈관이 손상되어서 생기는 고혈압의 합병증들로는 이제 심근경색이랑 네. 뇌졸중, 그다음에 시력상실, 그다음에 심부전증이 있는데요. 이제 심근경색은 심장 동맥의 경화증으로 인하여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아서 네. 이제 근육이 괴사가 일어나는 병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은 급성 심근경색인데요. 갑자기 죽어서 이제 의문의 돌연사라고도 이제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겨울철에 이제 더 날씨가 추운 이런 겨울날 더
더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과 네. 발에 이제 마비가 오거나 이제 언어장애 또는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증상인데요. 뇌동맥이 막히거나 갑자기 혈관이 터져서 출혈된 이제 혈액이 굳어짐과 동시에 혈관을 막고 주위 신경을 압박하여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력 상실은 눈 질환 또는 망막 증상이죠. 망막 출혈로 이제 급격하게 혈액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했을 때 안구 혈관이 터진다거나 망막의 출혈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만성 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신장 기능이 이제 서서히 저하되는 증상인데요. 이럴 때 고혈압은 혈액이 이제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심근경색 또는 이제 뇌졸중 등 심장 및 뇌에 큰 위험을 끼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혈압이 있다면은 뇌와 심장 쪽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경목 전문가님, 이 고혈압과 친구처럼 붙어 다니는 당뇨병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네, 당뇨병도 고혈압처럼 많이들 네. 앓고 계신 만성질환입니다. 이 고혈압이 3명 중에 1명꼴이면은 당뇨는 10명 중에 1명꼴이라고 보통은 말을 할 수 네. 있는데요. 당뇨병이란 그 혈액 스톡에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일 때를 말합니다. 네. 그 높은 혈당이 우리 몸에 흐르면서 몸속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많은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는 그 자체보다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너무 심각한 병들이 많이 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속에 그 혈관이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은 우리 몸 전체에서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세 혈관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아주 얇은 그 혈관이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네. 네. 망막 혈관입니다. 네. 네. 눈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시력 저하부터 심하면 그 시력 상실까지 올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몸의 그 정화 시설인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장이 이게 망가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합병증으로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뇨 합병증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주요 동맥에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그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또 높은 사망 원인인 뇌경색, 뇌출혈 등과 뇌혈관 질환도 그 당뇨 합병증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분들은 네. 그 몸 관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하셔야겠지만 네. 혈관 질환 보험을 잘 준비하시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당뇨도 무섭지만 사실 당뇨 합병증이 더 무섭기 때문에 뭐 당뇨약 드시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고혈압약 드시고 있는 분들은 이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효주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혈관 질환 보험 좀 튼튼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혈관 질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도 있고 네. 심혈관 질환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먼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이제 점점 좁아져서 늘어나거나 하다가 혈관이 막히게 되고 또 그게 결국에는 터지게 되는 경우에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뇌혈관 질환을 100%로 봤을 때 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한 9% 정도 발병 확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9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이 좀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혈관이 터지기 전에 이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뇌경색이랑 뇌출혈을 합친 거를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전체 뇌혈관 질환의 한 60% 정도, 4% 정도 발병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좀 리모델링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뇌출혈을 뇌졸중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뇌졸중 담보가 있다고 하면 I60부터 I66까지 한 6개 정도의 진단 코드를 받게 되면 뇌졸중이 보장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I로 시작하는 60부터 69까지를 다 보장을 받으시려면 뇌혈관 질환이라는
이런 진단비나 수술비로 준비를 하셔야 좀 네. 든든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뇌혈관 질환을 진단을 받으신다면 또 수술도 거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랑 진단비를 세트 구성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든든하게 네.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들에 비해서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되어 있다고 하면 좀 더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든든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뇌 쪽에 있어서 보장 범위 가장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보장을 좀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보장을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증권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강병구 전문가님, 뇌 쪽 이야기 해봤으니까 심장 쪽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장 범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심장질환 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심근경색 또는 네. 급성심근경색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급성심근경색은 이제 사람이 윽 하고 쓰러져서 바로 죽거나 네. 4분 이내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좀 썩어서 이제 기능을 상실하는 증상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허혈성 심장 질환의 경우는 심장 근육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심장 질환인데요. 특히나 이제 추운 겨울날, 지금 같은 시기죠. 이때가 네.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의 원인으로는 좁아진 관상동맥, 혈액의 부족, 또는 이제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의 증상으로는 첫째로 가슴 통증과 팔이나 목의 통증, 네. 그리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있는데요. 가슴 통증의 전조 증상으로는 운동이나 과식, 날씨가 추운 겨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피로가 겹친 상황에서 팔이나 목, 가슴 중앙 부위에 이렇게 죄는 듯한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의 불규칙함과 어지럼증을 느끼는 증상이 있는데요. 식은땀이 많이 나면서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 증상이 있는 상황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면 협심증을 넘어서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병이 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 점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비책은 마련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문가와 필히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심장 쪽도 보장 범위가 많이 중요합니다.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경목 전문가님, 그런데 요즘은 그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보다 훨씬 더 좋은 특약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네,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네. 보장이 되지 않는 심장 질환은 부정맥과 심부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우리의 심장이 일반적으로는 1분에 60회에서 100회 이렇게 네. 규칙적으로 뛴다고들 해요. 근데 심장에 그 전기 신호가 좀 이상이 생겨서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적게 뛰거나 또는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심장의 기능이 약해서 우리 혈액을 공급해주는 펌프 작용을 잘 못했을 때 이게 심부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정맥과 심부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요즘에 기름진 음식도 많이 섭취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흡연, 잦은 음주, 그리고 적은 활동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더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이랑 심부전은 보장이 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권효주 전문가님, 그래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좋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부정맥이랑 심부전 이 많이 발생하나요? 어떨까요? 네, 부정맥이랑 심부전도 조금 만만치 않게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표를 가지고 왔는데 네. 2019년 기준으로 보시면 심장질환 환자 수가 한 180만 명 정도
그때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거 심장질환 환자 수 중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55%, 56% 정도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나머지 한 44% 정도는 기타 심장질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타 심장질환을 또 세부적으로 나눠봤을 때는 부정맥이 40만 명 정도로 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부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까지는 또 너무 세부적이기 때문에 네. 다 볼 수는 없고, 그쵸? 그러니까 기타 중에서 이제 부정맥이랑 심부전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보험사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맥 중에서도 또 뭐 심방 세동이나 조동이나 뭐 발작성 빈맥이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이 한 56% 정도 과반수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혹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리모델링 받으시거나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요. 네. 그런 접니다. 분들이라도 해도 네. 아주 부족하다고 볼 수는 네. 없겠죠. 그것도 이제 많이들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나는 좀 더 심장 쪽으로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가족력 유전력이 있으신 있다. 분들도. 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우리 뭐 부모님 중에서 부정맥이 있다든지 이러신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단비 쪽으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좀 더 든든하게 내가 걱정되신다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업셀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보험이 하나도 없을 때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했다가 네. 나중에 이 특약이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나온 지 저도 얼마 안 됐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보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강병구 전문가님, 이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심장 질환 진단비, 뭐 심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보험인가요? 네, 부정맥과 심부정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알고 계셨던 거는 급성심근경색, 그다음에 네.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넓은 범위인 심장질환보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단점은 이제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급성심근경색보다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심장질환 보험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심장 관련 보험은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는 보장이 되었는데요. 네. 최근부터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더 넓은 범위로 보장이 되는 심장질환보험이 새로 생겼습니다. 심장질환보험은 기존에는 없었던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서 심장 관련된 질환에 대비하여 부정맥과 심부전이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보험사마다 심장질환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단 모든 보험사가 심장질환의 보험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마다 이 보험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비교를 한 다음에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보다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 나왔습니다. 심장 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보장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는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경목 전문가님, 이제 보장을 튼튼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심장과 뇌의 수술별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표를 보시면 매년 치료 비용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대부분 실비 보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비에서 어느 정도 치료비에 대한 보장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실비를 갱신형으로 계속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준비를 도중에 못하신 분들이나 애초에 병이 많으셔서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그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진단비를 우선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이 진단비 또한 그 보험료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보다 좀 저렴한 수술비 네. 그리고 매회 지급이 되는 이 수술비의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술비 보험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나중에 실비가 갱신이 돼서 비싸지다 보니까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권효주 전문가님, 그래도 진단비만 있으면 되지 굳이 수술비 보험까지 준비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진단비로 많이 준비를 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요. 네. 보통 이제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 혈관 질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그 한 증권마다 받아주는 그 진단금이 대부분 500에서 1,000만 원, 정말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 최대 3천만 원 이렇게까지밖에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진단을 한 번 받고 나면 진단비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혈관 질환은 수술을 좀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계속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를 좀 보강을 하셔야 진단비를 한 번 받고 또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로 또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같이 세트로 준비하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면은 소멸되는데 수술비는 매 회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랑 수술비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저렴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는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혈관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간병인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병인 보험, 간병보험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던데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권효주 전문가님, 간병인 보험, 인기가 많을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요즘은 이제 고령화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시는데 정말 무병장수를 해야 되지만 네.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잖아요. 많이 아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 계시는 그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건강하게 사시는 건강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한 80.9세 정도 기대 수명이 있었는데 건강 수명 같은 경우는 65.7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15년 정도를 아프면서 사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6년 기준으로는 수명이 2년이 더 늘어나서 82.4세가 됐는데 건강 수명은 64.9세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아프신 기간이 2년 정도 더 늘어나게 된 거죠. 16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아마 늘어났을 거고, 그렇죠. 지금 어르신분들이 거의 뭐 90세 이렇게 사시잖아요. 90세, 네. 100세 사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네.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오래 150세까지도 살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다라고 하시면 앞으로는 정말 이 아프면서 살아가는 네. 기간이 정말 아이고. 길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병원에서 거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나 간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들이 많으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치매 보험도 있고 간병보험도 있고 간병인 보험도 있고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보험들을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좀 국한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치매에 많이 걱정이 된다거나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좀 걸리셨다던가 하시는 경우에는 치매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좀 치매나 간병 쪽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간병보험도 괜찮습니다. 간병보험은 내가 좀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나라에서 등급 판정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좀 이제 진단금식으로 받으시는 게 간병보험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간병인 보험이 또 나왔는데 네.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간병인을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네. 간병인을 사용을 한 후에 그 어떤 그 후불로 지급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나한테 좀 맞는 네.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더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본인한테 잘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간병보험은 치매라든가 간병 쪽에 있어서 보장을 튼튼히 할 수 있다면 간병인 보험은 말 그대로 간병인에 대해서 지원을 받거나 나중에 후불로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병구 전문가님, 요즘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병장수 시대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분들이 어느 정도일까요? 건강 수명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제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 표상으로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2013년 기준으로 68만 5,852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네. 2019년도 기준으로 111만 3,093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오.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되시는 네. 건데 현재 2021년, 내년이면 2022년이잖아요. 네. 더 많이 이제 2.5배까지 늘어날 것 늘어났다고 같아요.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국민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네. 치매 또는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이제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 서비스인데요. 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내용으로는 이제 서비스 내용에는 신체 중심형 서비스, 배설 또는 목욕, 식사, 이동 등이 있고요. 네. 이상 가사 중심형 서비스는 조리, 세탁, 청소 등이 있으시면서 의료 중심형 서비스는 이제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필요한 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 60%와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걸 20% 받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 20%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2013년도보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이제 장기요양 인정 비율이 2019년도 기준으로 69.4%까지 올라갔는데요.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으나 건강 수명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신청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추세가 이렇다 보니까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경목 전문가님, 그러면 간병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치료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치매와 암에 걸릴 경우에 네. 제가 그 치료 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좀 평균적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치매는 발병 후 우리가 생존 기간이 약 13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치매에 걸리시긴 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그 생존 기간은 약 13년, 연간 치료 비용은 약 2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암은 발병 후 우리가 평균 치료 기간이 약 38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치료 비용은 약 2,900만 원입니다. 이 두 질병 모두 장기간 치료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이 치매 환자나 암 환자가 생기게 된다면은 그 간병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또한 좀 가족분들이 덜 조금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게요. 지금 돈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 생존하시는 기간도 길고 또 연간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아까 뭐 간병인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후불 개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장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권효주 건데, 전문가님. 네. 간병인 보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게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는 보험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이제 1단 개념으로 좀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이렇게 1단 개념으로 가입을 하셔서 내가 이제 간병인을 쓰게 되면 회사에서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고 간병인을 쓰지 않게 되면 그 1단 개념으로 가입한 그 돈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 네. 돈이 회사에서 지급이 되도록 나오는 그런 보험이 간병인 지원보험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많이들 준비를 하셨는데 획기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네. 갱신 주기가 3년마다 갱신이 된다는 좀 단점이 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 돈에 가입을 했지만 3년 뒤에 간병인을 많이 쓰게 되면 또 얼마만큼 오를지가 걱정이었기 그쵸. 때문에 좀 사실 그 갱신 부분 때문에 조금 준비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망설였을 것 같아요. 많으시고 네.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언제 이 간병인을 쓰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좀 더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좀 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고 해서 네. 또 새로 요거는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내가 실질적으로 상해나 질병으로 이제 다치거나 아파가지고 입원을 하게 된 상태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될 경우,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부르시면 돼요. 오. 내가 골라서 뭐 요새 어플도 많고 간병인을 네. 지원하는 곳이 좋네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분을 골라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 영수증을 회사에 첨부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정액 지급을 해주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를 받을 건지에 대한 거를 미리 정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8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요즘 최대 가입할 수 있는 건 12만 원이거든요. 네. 12만 원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면 이제 간병인을 썼을 때 무조건 12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간병인을 한 10만 원에 썼다고 하더라도 12만 원이 정액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도 오히려 좀 더 좋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요게 좀 굉장히 장점이라고 하면은 갱신 주기가 좀 길어요. 오, 그렇군요. 20년, 30년 보통 이제 20년으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는 또 회사도 생겼기 때문에 그럼 보험료도 변동 없이 좀 네, 좋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갱신보다는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아주 많이 비싼 네. 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네. 보험료 오를 걱정도 없이 좀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그 기존의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회사에다가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보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좀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뭐 48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간병인이 나오는 데까지. 이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언제든지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둘 중에서 그래도 내가 간병인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 간병인을 지원해 주시는 걸로 가셔도 되고 네. 간병인을 내가 원하는 사람 구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사용 일당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편한 간병인을 좀 본인이 이렇게 고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이랑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3년 갱신형이라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을 보완한 네. 보험이 새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병인을 직접 지원을 해주는 보험도 있고 간병인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를 하게 되면은 이 가입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본인한테 맞게끔 좀 준비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추가 질문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 간병인 보험이 내용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입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까요? 뭐 가입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도 네. 일반 보험이랑 똑같아요. 가입할 수 있는 고지사항 같은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네. 내가 아픈 곳이 없다라고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일반체 금액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픈 곳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똑같이 뭐 325나 335에 해당하는 그런 네. 질병을 이제
피해서 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웬만하면 장기갱신형이나 네.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아주 노후로 봤을 때는 좀 더 네. 안정적이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사항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병력이 있거나 뭐 약을 드시고 있으면은 어쨌든 내 병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를 좀 제대로 가져가고 싶으시면은 비갱신이나 또는 장기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유의사항 다 잘 기억을 해주셔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이 상담했던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효주 전문가님, 혹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보험료는 뭐 사실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네. 좀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잘 가입을 한 건지 그걸 좀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드린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보험료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시진 않았지만은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살짝 제대로.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보험들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네, 이제 56세 남성분이세요. 그래서 네. 총 4건의 보험을 좀 갖고 계신 상태였고요.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N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에 10만 원 갖고 계셨고요. 네, 이제 15년 납 15년 만기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네. 갱신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좀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요 이제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달에 또 새로 제정된 법이잖아요. 그러기 네. 때문에 이제 2011년도 가입이라서 또 민식이법에 대한 보장은 되지 않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D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제 2018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아마 그 2011년과 201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간편보험이 유병자 보험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준비를 하셨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갱신형이구나. 네. 준비가 되셔서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용도 좀 네.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갱신형이라는 게 아쉬워요.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S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인데요. 네. 요 같은 경우는 2013년도라서 간편보험은 아니에요. 일반체 네.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요것도 마찬가지로 15년 납 15년 만기 다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비갱신으로 네. 준비를 하셨다면 아프시기 전에 준비를 하셨다면 네. 너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0만 원. 그러니까 뒤에가 10만 원으로 끊긴다라고 보시면 보통 적립금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립금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었던 상태였고 네. 적립금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은 좀 부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N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네. 종신보험이라서 비갱신형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 실비가 들어있어요. 그럼 갱신형이잖아요. 결국엔 갱신형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망과 이제 실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사망을 그렇게 원하시진 않았어요. 또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조금은 내용이 부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4가지 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35만 원이라고 해서 과연 보장이 어땠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펴보면은 다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35만 원보다 더 비싸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얼른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 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민식이법 적용이 안 돼서 좀 저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어땠을까요? 그 보장 내용이 네. 거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네. 교통사고 벌금도 2천만 원, 벌금은 2천만 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민식이법이 아무래도 그 3천만 원까지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변호사 선임비도 좀 과거에 준비를 하셨다 보니까 300만 원밖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 사고 부상이라고 해서 요건 네. 내가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좀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이제 접촉 사고만 났어도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상해 담보가 뭐 조금 그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뭐 이런 것만 좀 들어 있으면서 이제 10만 원이 들어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적립금이 많이 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이 적립금이 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네.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낸 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돈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네. 공시이율로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 이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저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제 적립금을 넣어서는 별로 유익한 게 없기 때문에 네. 보통 운전자 보험 뭐 10,000원, 20,000원, 아무리 많아도 한 3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비싸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좀 도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뒤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암 진단비랑 뭐 유사암 진단비, 네. 뭐 항암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여기에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보장이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은 또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준비를 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이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과 뇌출혈로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 급성심근경색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암이 들어 있었는데 네. 암 같은 경우 이분이 또 고혈압 약만 드시는 분이세요. 아, 고혈압 약만 드시고 있었나요? 네, 고혈압 약만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간편보험을 그쵸. 하지 않고 네. 일반체 보험으로 저렴하게도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비싸게 준비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두 가지 보험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을 드시고 있으면은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일반체 보험으로도 준비가 가능하니까 약 드시고 있어도 유병자 보험 준비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운전자 보험 중에서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이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유병자 보험에 있어서도 보장 범위가 많이 협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15년 납에 15년 만기인 이 암보험은 어땠을까요? 네,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일반암이 아까 그 보험에 2천이 있었고 여기에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사암이 50만 원. 유사암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옛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0%에서 20% 정도로 보장이 되는데 여기는 10%도 안 되는 5%죠. 아, 50만 원만 보장이 되게끔 되어 있었고 네. 이제 연기암들이다 보니까 유사암을 요즘에는 좀 많이 준비를 하시는 편이잖아요. 1,000만 원, 네. 2,000만 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이제 고해감이 2,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네. 이 고해감 같은 경우에는 뭐 뼈암, 뇌암, 백혈병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장이었는데 뭐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고해감을 준비하실 이유는 없거든요. 네. 좀 더 넓은 범위인 일반암으로 그냥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낫고 고해감을 굳이 따로 준비를 하시면 이제 보험료가 좀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항암 방사선도 1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돼 있었고 특히 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술비는 매회 보장되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 네. 여기 들어있는 암 수술비는 1회만 보장이 되는 아쉬워요.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아쉽다.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갱신형이었다고 하면 불필요한 것만 좀 삭제를 하고서도 유지가 가능한데 네. 비갱신형이 아니었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유지를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네, 보험료가 그렇죠.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가 막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었는데 또 갱신형이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입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실비가 포함된 종신보험은 내용이 어땠을까요? 네, 이 종신보험에는 사망이 3천만 원씩 준비가 네.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네. 뭐 56세기 때문에 뭐 실비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머지 부분을 절감을 한다면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이시다 보니까 아예 다 빼는 건 좀 그렇다. 그리고 네. 또 기본 보험이라는 게 주계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빼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계약이랑 같이 실비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험료를 꼭 내야만 하는 기본 보험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한 2천 정도는 유지를 하겠다 해서 조금 사망을 줄이고 네. 실비는 요즘 실비보다 그래도 옛날 실비가 보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실비는 그냥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실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후가 궁금해요, 전문가님. 네,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까 좀 갱신형이어서 안타까웠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운전자 보험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운전자 보험의 보장을 아까 뭐 3천만 원이었던 거를 뭐 훨씬 1억 5천으로 늘리고 또 뭐 벌금 같은 경우에도 민식이법이 해당이 되는 최대 3천, 변호사 선임비도 뭐 3천 이런 식으로 높인 최대치로 높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드려서 22,000원 정도로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간편보험 같은 경우 어쨌든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이대질환, 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반체로 가실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좀 하셨는데 이거 마찬가지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20년나 100세 만기로 준비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쭉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체로 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저렴한 일반체 보험으로 해서 암보험으로 86,600원 정도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N생명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을 좀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망을 좀 줄이면서 실비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보험료를 조정을 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잠깐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보험료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월 보험료를 30만 원 정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이 전체적으로 보장은 더 튼튼해졌는데 그 다음 화면에 보면은 리모델링 후에 담보가 나와 있거든요, 전문가님.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사망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한 9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한 2천만 원 정도로만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해 호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5천만 원 유지를 시켜드렸고 일반암도 원래 3천이었던 거 그대로 비갱신형으로 3천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아까 유사암이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1,000만 원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굳이 불필요한 고액암은 좀 빼드렸고요. 항암 방사선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으로 좀 늘려드렸고 그리고 뇌출혈 뇌졸중 좀 받기 힘든 그런 담보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1,000만 원 준비를 해드렸고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도 좀 빼고 심혈관 질환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아까는 수술비 쪽에서 많이 구멍이 있었어요. 많이 없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도 50만 원, 30만 원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 종수술비도 좀 높여드렸고 기존에 없던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도 500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암 수술비도 1회가 아닌 매 보장으로 되는 걸로 바꿔드렸고요.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민식이법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6주 미만 합의금까지 다 준비를 해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보장은 더 튼튼해졌는데 보험료는 월마다 한 54,400원 절감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전망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